네, 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환율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코스피가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및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설 연휴로 인해서 1월 25일 수요일 날 이제 개장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진척도를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미달러 환율은 2022년 09월 말서부터 지속해서 약세 전환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2022년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2023년 1월에 반납하게 됐고, 미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은 비례적으로 상승해야 되겠죠. 뉴욕 종합을 보게 되면 2022년 하락폭의 절반 이상까지 비례적으로 상승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겠고, 나스닥을 보면 시가총액 몇 개 종목을 갖고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한머니가 만들고 있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보게 되면 이 달러가 2023년에 절반 이하로 내려오게 되자 마지못해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미 달러는 왜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것일까? 2022년 03월서부터 미 연준은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매우 빈번하고도 가파르게 진행을 하게 됐죠.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못하게 되면서 2022년 3분기 때 파산 건수가 이전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파산 건수가 소폭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3분기는 뭐예요? 7, 8, 9월이죠. 따라서 이를 확인한 미연준은 9월에 최종 결과값이 확인되자 바로 즉각적으로 2022년 9월서부터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미달러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게 됐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월 말에 시차를 두고 미달러 환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스닥은 끈질기게 움직이지 않다가 지금 얘가 1월 들어왔고 미달러가 더 떨어지자 지금 마지못해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 2023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움직여줘야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몇 개를 보게 되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명주기예요. 가격 차트에서 변동성을 제고를 한 거예요. 얘를 보게 되면 1990년 말에 2015년까지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됐어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는데 이 태동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던 중이었었죠. 그래서 2021년경에 말에 태동기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왔는데 뭐예요?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통해서 한머니는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이와 같이 폭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2023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이 2022년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2022년 1월은 여기 있었어요.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해서 얘를 끌어내렸죠. 지금은 어디 와 있어요? 빠질 데가 없죠. 얘만 그런가요? 나스닥에 들어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구글도 보게 되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폭락을 만들었다는 이와 같이 폭락 하락폭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락폭을 갖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미달러가 자꾸 내려오게 되니까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조건에 와 있는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위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우리는 2023년에 2022년 수준을 넘어서는 주식시장의 폭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지표를 통해서 눈으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2022년 1월부터 6월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는 투자 자금들이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돈이 빠져나갔었죠. 그렇게 되니까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소폭 자금이 이동됐지만 지금은 뭡니까? 9월 말서부터 지금은 다시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투자자금이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투자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방 포지션으로 가겠죠? 2022년 01월에서 06월과 같은 폭락이 2023년에 발생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폭락이 발생되는 조건은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이와 같은 조건이에요. 즉 하방 베팅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되면서 이 두 개 지표가 상승해야 돼요. 동시에.
근데 지금 뭡니까? 미달러 환율이 2022년 09월 말서부터 내려오면서 상방 포지션,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거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진행 중이고, 옵션 시장도 어쩔 수 없이 투자 자금이 상방으로 가니까 얘도 내려오게 되면서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죠. 즉 2023년에는 이와 같은 폭락 조건이 아니라 2020년 03월 폭락 이후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드디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1월 25일 날 긴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하게 됐어요. 근데 포지션을 보게 되면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요. 코스피가 2022년 11월 가격 상한 수준대로 진입하게 됐어요. 4번으로 표기한 이 320에서 325 구간에는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이 재미가 없죠. 따라서 지수 자체를 밑으로 내리기가 쉬운데, 선물 시장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향후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위로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실이 발생돼도 더 진입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1월 26일 날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4번 구간, 개인이 돈을 벌겠다고 베팅한 이 포지션 마지막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이 포지션 상으로는 향후에 밑으로 빠지면서 이 풋옵션의 개인의 파란 숫자를 외국인이 사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즉 향후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더 상승한다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1월 26일 이제 미국장이 개장이 됐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미달러 선물은 더욱더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뉴욕 종합은 여전히 2022년의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고, 코스피도 보게 되면 뉴욕 종합과 연동돼서 올라가는데 뉴욕 종합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온도차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수준차가 발생되게 돼요. 외국인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3년 1월 2일에 대한민국장이 개장됐을 때 1월 2일과 3일에 국내 기관이 코스피를 매도해서 10월 하한가격 수준까지 끌어내렸죠. 외국인이 1월 4일서부터 강력한 매수세를 통해서 코스피를 위로 끌어올리는 중이에요. 왜 끌어올리는 것일까? 특히 옵션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손실이 발생되는 이 마지막 구간까지 왜 1월 26일날 끌어올렸을까? 이유는 명확하죠. 코스피가 반등 후 폭락하는데 지금 반등이라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에요. 근데 무엇입니까? 외국인이 알고 있는 그것은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2022년 9월 말서부터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얘가 하락하니까 얘는 강세 현상, 즉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위로 가죠. 지금도 똑같이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발생돼요. 무엇 때문에? 미달러의 약세 전환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는 위로 가야 되고, 외국인은 이와 같이 코스피가 반등이 아닌 추세적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1월 26일 여기까지 왔지만 그 뒤에 뚫을 수뿐이 없다. 결과를 보면 되겠죠? 1월 27일 금요일날 장이 마감됐을 때 드디어 자기네들이 손실이 나는 구간을 돌파해서 위로 띄운 거죠. 계속해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누적하면서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을 베팅하고 있는 거죠. 6번으로 표기한 327.5 위의 구간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가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로 쭉 끌고 가도 되고, 또 외국인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다시 이 5번으로 표기한 315에서 325 구간 요 사이에 내려서 풋옵션의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해도 되게 되죠. 금요일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달러가 이와 같이 내려왔으니 뉴욕 종합이 절반 이상 상승했고, 코스피도 이에 맞춰서 이 절반 가격 수준 회복하는 데까지 바짝 올려 세웠다라는 거죠. 올려 세웠다가 쉬었다 가도 되고, 뚫고선 쉬었다 가도 되고, 그 말은 바로 가도 되고 내렸다가 다시 가도 양쪽으로 다 외우기는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와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스피는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2년에 2023년 되면은 주식시장이 더 폭망할 것이다 외쳐내던 사람이 갑자기 2023년에 들어와서 코스피는 저평가 상태니 20몇 %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거죠. 왜냐? 지금 이게 반등인지 상승 추세인지 자기가 반등이라고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온다고 워낙에 떠들어댔으니까 말을 바꾸지를 못하고 애매하게 코스피 저평가 해소 구간이라고 말을 바꾸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느냐의 첫 번째 걸음은 잡음, 삶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잡음, 잘못된 분석을 지속 제공하는 주변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잡음을 차단하는 용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가치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한 파생시장은 지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